발전예제 11번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요. 시그마 x는 0부터 12까지 12cx에 6분의 1의 x제곱, 6분의 5의 12-x제곱이라는 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뒤쪽 부분 시그마에 걸려있는 식은요. 어떤 모양이냐면 확률 질량함수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확률 질량함수의 모양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 b, n, p를 따르는 확률 질량함수는요. 일반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ncx에 p의 x제곱, q의 n-x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2cx에 6분의 1의 x제곱, 6분의 5의 12-x제곱이라는 것은 얘가요 지금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요. b 12,6분의 1이라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n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6분의 1이요. p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 부분에 있는 이 친구는요. 1-p의 값과 똑같으니까요. q의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항분포 12,6분의 1을 따르는 확률 질량함수가요. 지금 시그마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x자리에 0을 넣고 x자리에 1을 넣고 2를 넣고 쭉 해서 12까지 넣어서 다 더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12c 0에 6분의 1의 0제곱 6분의 5의 12제곱 더하기 12c 1에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 들어갈 때까지인 12c 12에 6분의 1의 12제곱 6분의 5의 0제곱을 다 더해달라는 게 결국 이 시그마 기호를 푼 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첫 번째 항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요. 확률 변수 x가 0일 때 확률값이에요. 그쵸? 더하기 두 번째 항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기 부분이 1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확률 변수 x가 1일 때 확률값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마지막 번째 항은요. 확률 변수 x가 12일 때의 확률값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럼 결국 모든 확률 변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값의 총합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요. 모든 확률의 총합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모든 확률의 총합은요.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1입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발전예제 11번의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수 한번 지우고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그마 x는 0부터 12까지 x 곱하기 12cx의 6의 12제곱분의 5의 12-x제곱이라는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쪽 문제에서 보았다시피 지금 이 뒤쪽 부분은요. 분명히 확률 질량 함수를 의미하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양이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확률 질량 함수 부분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2cx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12cx에 p의 x제곱, q의 12-x제곱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봤더니요 지금 5의 12-x제곱이라는 게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분모도요. 12-x제곱과 그 나머지 것들로 좀 분리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문제를 써보시면요. 12cx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분자 부분이요. 5의 12-x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6의 12제곱도요. 6의 12-x제곱 하나랑 또 나머지 하나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나머지 하나는 6의 x제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의 a제곱 곱하기 x의 b제곱은 x의 a 플러스 b제곱이 된다라는 거. 밑이 똑같은 곱하기는요. 이 지수 부분끼리 더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수 법칙을 통해서 배웠었죠. 그럼 보시면 지금 문제의 지수가요. 12로 나와 있기 때문에 12-x랑 어떤 것을 더해서 12가 되려면 결국 12-x는 x를 만나야지만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곱해지면 지수끼리 더해서 12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6의 12제곱을 두 가지로 나눠준 꼴이 되겠고요.
이렇게 나눠준 이유는요. 이 앞쪽에 있는 친구를요. 같은 지수인 12-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짝이 필요하겠죠. 이 친구는요. 지금 분자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1에 x제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은 아무리 곱해도 곱한 값의 성질을 바꾸진 않기 때문에 1을 거듭 제곱한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결국 이 뒤쪽 부분도요. 이렇게 한번 묶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2cx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뭔가의 x제곱인 이 친구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6의 x제곱, 1의 x제곱이니까요. 6분의 1의 x제곱으로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라 색깔 부분은요. 12-x제곱으로 묶어주면 6분의 5의 12-x제곱이다.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로 온 거고요. 이쪽 뒤쪽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로 묶여서 정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서야 눈에 좀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냐면 n의 값은 10이라는 거 보이고요. p의 값이 6분의 1, 그 다음에 q의 값이 6분의 5라는 거 보이죠. 왜냐하면 p 부분이 지금 x제곱이랑 연관이 있고요. q 부분이 n-x제곱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요. n의 값은 10이고요. p의 값은 6분의 1이고요. q의 값은요. 6분의 5가 돼서 이 p 플러스 q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독립시행을 따르는 b 12,6분의 1 이렇게 독립시행을 따르는 시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확률질량 함수를 정리하는 과정은 끝났는데요. 아까 1번 문제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시그마 뒤에 x란 친구가 살아있어요. 자, x라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 x가 있을 때는요.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자리가 없으니까요. 일단 절반 좀 나눠보고요. 시그마 기호를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자리에 우리가 0부터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자리에 0을 넣어주시면 0 곱하기 12c 0에 우리가 바꿔준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6분의 1의 0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의 12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기 때문에 더하기, 이번엔 x자리 1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1 곱하기 12c 1에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11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땡땡땡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마지막 숫자인 12가 여기 x자리에 들어갔을 때까지인 거죠. 따라서 마지막은요. 12 곱하기 12c 12에 6분의 1의 12제곱, 6분의 5의 0제곱이다. 요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이 뒤쪽 부분은 뭐였죠? 확률이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친구는요. 확률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이고요. 두 번째 요 친구는요.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요 친구는요. 확률 변수 x의 값이 12일 때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확률과 그때의 확률 변수 값을 곱해주는 거죠. 확률 변수 곱하기 그때의 확률 더하기 다시 한 번 더 확률 변수 곱하기 그때의 확률 더하기 계속 그렇게 해주고요. 마지막까지도 확률 변수 곱하기 그때의 확률 이렇게 해주는 게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확률 분포표 기억나세요?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두 줄로 생겼었죠. 따라서 위쪽에는요. 확률 변수 x의 값이 있고요. 밑에는 확률 값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기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기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까지 오면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번 문제는요. 결국은요. 이 확률 변수 값의 평균 2x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시그마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아까 정리했듯이 이항분포 12,6분의 1을 따릅니다. 따라서 이 이항분포를 사용해서 평균은 n 곱하기 p로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12 곱하기 6분의 1이 되니까 2다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2입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내용은요. 아까 배웠던 확률의 합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x는 0부터 마지막 확률 변수까지 ncx의 p의 x제곱 q의 n-x제곱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확률의 총합을 물어본 것이니 우리는 답을 뭐라고 해주면 된다? 1이라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배운 게 2번 문제를 통해서 배웠죠.
이번 문제는요, 평균의 정의입니다. 평균을 시그마로 물어볼 때는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x 곱하기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뒤쪽 부분이 확률이고 이 앞에 있는 x가 확률 변수의 값이니까요. 둘이 곱해서 계속 더한다. 이것은 결국 무엇의 정의이다? 평균의 정의가 된다. 따라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으니 np의 곱의 값으로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게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정리된 개념이 되겠습니다.